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식물들의 영악한 모습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여러분, 식물들이 오히려 동물들을 이용을 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번식을 위해서. 그런데 인간도 이용당하고 있어요. 모르시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아마 영상에서 제 손에 들려진 이 난초 꽃에 뭐 들고 있지라고 관심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요거 혹시 눈여겨보신 분 계세요? 네, 짜잔. 여기 흰 색깔 꽃이 있습니다. 세미알바라고 하는데 우선요, 짠. 어느 게 눈에 퍼뜩 들어오세요? 빨간 게 눈에 들어오죠. 당연합니다. 네. 얘를 보고 티포 기본형이라고 하고 얘를 세미알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우선 식물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꽃이 피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 벌이나 곤충, 그러니까 새를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수정을 돕도록 진화를 하였죠. 그렇게 해서 곤충이라든가 새를 유혹하기 위해서 향기도 내뿜고 꿀도 만들어내고 그러한 영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요, 어쩌다가 인간까지 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에 많은 난초들이 이미 야생에서는요, 멸종당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풍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요, 거의 멸종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복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풍란이라고 하는 이쪽 대엽 풍란도 마찬가지예요. 야생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께서 풍란 애호가들도 있고 해서 가정에서는 많이 키워지고, 그리고 농장에 가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거기다가 야생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무늬종과 변이종들이 농장에서 키워지고 있답니다. 수만 개체가 농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야생에서는 멸종을 당할 뻔한 식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길러지고 야생에서 인간의 환경으로 옮겨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카틀레아 종류도 야생에서는 거의 멸종당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서도 저는 키우고 있는 게 있고 또 농장에는 많이 키워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원래 야생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꽃이에요. 원래 야생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흰 색깔 꽃이 피면은 멀리서 새들이라든가 곤충들이 보고 여기에 꽃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 꽃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흰 색깔 꽃은 자연적으로 도태되기 마련인데, 인간에 봤을 때는 대부분 야생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꽃밖에 없는데 이렇게 흰 색깔 꽃이 피면 얘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흔해 빠진 얘를 지구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희귀한 이 녀석을 집에 가지고 와서 번식시키고 인공수정을 하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염이. 이거를 대량 번식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를 이뻐서 내가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꽃의 입장에서는 전략을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50년 후 100년이 지났을 때 야생에서 흰색 꽃이, 전체 통계적으로 야생 포함해서 흰색 꽃이 많겠어요? 빨간색 꽃이 많겠어요? 라고 하면 아마 얘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다년간의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부 난초들, 식물들은 원래는 빨간색 꽃인데 다들 취미가들이 이런 세미알바 혹은 흰 색깔을 찾다 보니까, 다른 색깔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색깔이 없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희한하죠?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러한 난초들이 야생에서의 진화를 이미 포기하고 어쩌면은 야생이 아니라 인간과의 공진화를 선택했을 수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얘네들의 집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얘네들이 우리를 어쩌면은 사육하고 활용하고 농장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다년간의 취미에서 들더라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관엽 같은 경우 있죠. 여기도 이렇게 관엽들이 있지만 야생에서의 관엽들은 녹색깔이잖아요. 그런데 녹색깔 식물들은 많이 안 찾죠. 야생에서 몬스테라라든가 뭐 알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잎 변이가 온 녀석들을 가지고 와서 대량 번식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마무시한 개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얘네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인간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면요. 얘네들이 얼마나 영악하냐 하면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가 몸속에 세포 속에 DNA라는 게 있어요. 파리는 잘 조사 안 해보고 와서 죄송한데 파리라든가 미개한 동물들은 DNA 개수가 작아요. DNA 쌍이 작아요. 그러니까 10개 미만, 8개, 9개 이래요. 개도 인간보다 좀 영특하지만 인간보다는 좀 고등생물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보다 염색체 개수가 적어요. 아마 동물계에서 인간이 가장 똑똑하고 영악하잖아요. 인간의 염색체 개수가 23쌍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식물들도 몇 개의 DNA에서부터 20개에 가까운 DNA 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영특한 식물이 바로 이 난초들이랍니다. 난초들은요, DNA 개수가 22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랑 DNA 개수가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어떠한 문화권에서도 그렇게 정글에 많은 식물들이 있었지만 아마 이렇게 난초의 매력을 느끼고 호감을 느끼고 이렇게 난초가 인간에게서도 번성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한 동물이 고등한 식물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이용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식물들을 통해서 만족을 하고 인생에서 힐링을 하십니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이 야생에서도 오랫동안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인간에게도 번성을 해서 조화롭게 공진화를 이루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공룡시대 때 식물들은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번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곰팡이처럼 포자를 만들어서 공기 중에 포자를 뿌려가지고 자신의 세포를 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성장하는 방식이었죠. 고사리처럼. 그런데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대다수의 식물들은 꽃을 이용하고 있어요. 꽃은요, 지구가 생긴 지 40몇 억 년 만에 아마 빠른 시간에 생물이 생겨났고,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번성했고, 가장 최근에, 거의 최근에 꽃이라는 게 기관이 발달되었는데, 꽃이 생김으로 인해서 식물들이 다양한 동물들을 자신들의 번식을 이용한 수단으로서 활용했는데, 지금은 그 중에 인간이 되었어요. 했던 얘기 반복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고등한 동물이 고등한 식물들을 알아보고 재미있게 같이 공진화를 이루면서 같이 즐거운 생활을 해나가는 취미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습니까? 다음에도 꽃에 대한 이야기 또 할게요. 네, 이상 화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